원일이TV 64번째 이야기입니다. DMZ 총격 사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군이 열흘 동안 조사한 잠정 결론을 발표를 했죠. 발표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발표하는 군도 보도하는 언론도 조용히 모드로. 국민이 조용히 넘어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방부는 우발적 총격으로 결론을 냈죠. 총 몇 발 쏜 것 같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인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건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격 사건은 5월 3일 07시 41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 GP라고 하죠. 거기로 총탄 4발이 날아왔습니다. 정확히는 총격 소리가 들렸고 우리 초소 벽에 뭔가 둔탁하게 타격하는 소리를 우리 장병들이 들은 겁니다. 관측소 외벽을 살펴보니까 4발의 탄착군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반경 2m였어요. 집중적으로 맞은 겁니다. 탄흔을 보니까 북한군 중화기인 고사총 14.5mm 기관총이라고 합니다. 4발로 추정이 됐습니다. GOP 연대장이 대응 사격을 명령을 했고 사건 발생 32분이 지난 오전 8시 13분 K3 경기관총 15발을 북한군 GP 2곳을 향해 발사했다. 오전 8시 18분 사단장 지시로 고사총에 상응하는 우리의 동종무기인 K6를 수동 전환해서 약 15발을 2차로 추가 사격했다.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당시 군 발표는 북한군의 우발적 사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매뉴얼대로 대응 사격했다 이랬죠. 근데 논란이 이렇습니다. 첫째, 북한군의 우발적 총격이다. 군의 조사 결과 북한군이 쏜 무기는 고사총이라 그랬습니다. 소총이 아니고 고사총 14.5mm. 찾아보니까 북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할 때 고사총으로 총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무기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고사총으로 사람을 쏘면요 흔적이 사라진대요. 장갑차를 뚫는 중화기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중화기는 명중률이 낮죠.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게 상식입니다. 북한군 초소하고 우리 군 초소의 거리가 1.4km입니다. 1.4km,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죠. 망원경으로 봐도 가물가물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4발이 2m 반경 안에 탄착군을 형성을 했어요. 이건 조준 사격으로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군에서는 우발적으로 쐈다는데 고사총이 2m의 탄착군을 형성한다? 그건 고도로 훈련된 사격병이나 가능한 거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거죠. 우발적 혹은 오발? 이거 아닐 거다. 이 얘기입니다. 둘째, 고사총 자체가요. 비무장지대 반입금지 중화기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명백한 거죠. 3일 발생 순간부터 논란거리였었는데 열흘 뒤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도 9.19 군사 합의 위반은 맞지만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유난히 강조를 했죠. 이를 키울 생각이 없다. 그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셋째, 총격이 발생한 5월 3일은 김정은이 20일 만에 짠하고 나타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김정은 건재하다, 위중설, 사망설, 한방에 잠재운 그 다음 날 총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발적인 것 같다 이거죠. 시점상 보면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게 더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발적이다, 의도적이다 둘 다 증거는 없는데 우리 군이 굳이 우발적 총격이라고 강조하는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의 발표를 듣고 아니다, 의도적 도발이다 이렇게 반박할 군사적 지식이나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국민이라면 묻습니다.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우발적 총격이냐 의도적 총격이냐가 핵심이 아니고 괜찮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우리 군의 대응과 태도가 괜찮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우발적 총격이든 조준 사격이든 중화기 총탄이 날아왔으니까 대응 사격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적이 소총을 쏘면 소총으로, 기관총을 쏘면 기관총으로 하긴 했죠. 발표는 32분 뒤에 했다고 했는데 실제 첫 대응은요. 발생 20분 뒤였답니다. 대대장 지시로 최일선에 있죠. 중기관총인 K6. 왜냐하면 비례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사격을 시도를 했답니다. 북한 고사총에 대응할 만한 우리 그 중화기가 비슷한 게 K6랍니다. 그런데 발사가 안 됐대요. 기관총 발사 원격 조종 시스템이 고장났었답니다. 이 총탄을 때리는 공이가 파손된 먹통 기관총이었던 거죠. 그래서 1차 대응 사격은 그렇게 불발. 이번엔 연대장 대령이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32분이 지난
오전 08시 13분. K3, 이건 5.56mm라는 걸로 봐서는 경기관총이에요. 이걸 15발을 북한 GP 하단과 감시소를 향해서 발사했다. 일단 약한 거라도 쏴.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2분 뒤에 다른 K6 비슷한 중화기로 30발 발사. 북한군 초소 타격 여부는 모르겠다. 군 발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응 사격은 매뉴얼대로 했는데 걸린 시간이 총 32분이었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논란도 이렇습니다. 현재 남북관계 분위기상 군이 쏠까요 말까요? 뭐 눈치 보고 기다리느라고 30분 넘긴 거 아니냐? 이 질문 당연히 나오죠. 근데 아니다. 그 정도면 매뉴얼대로 잘한 거다. 뭐 군에서는 그러고 나오니까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군의 군사적 대응이 적절했나 아니었냐 이거 아닙니다. 이후 군의 발표, 청와대 반응, 정부의 전체적 태도가 걱정스럽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시적이진 않지만 메시지는 명백하지 않나요? 야, 문제 삼지 않겠다. 조용히 넘어가자. 이 분위기 말입니다. 총격 자체야 피해도 없고 32분 뒤에 대응 사격했으니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요. 북한군의 그 총격 자체 그건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죠. 그건 팩트죠. 근데 조용해요. 정부, 여당 뭐 조용한 건 뭐 그렇다 치고 군이 조용한 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은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야,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아, 누가 전쟁하자입니까? 전쟁하자는 게 아니죠. 그러나 조용히 넘어가는 게 능사냐? 이 말을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가 합니까? 외교부가 합니까? 군이 해야죠, 군이. 정치권이야 다 이유가 있는 거지만 군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집단이니까 적이 총을 쏘면 대응하고 할 말을 해야죠. 경고를 해야죠.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니들 어떡할 거야? 하긴 했어요. 논평으로 조용히 한마디. 기억하는 국민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군이 괜찮다 괜찮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전 국민 확대하느라고 정찰 위성 예산 1조 2천억 원인가 깎인 거 이미 알려졌죠. 그때 그 예산 깎일 때 국방부 입장이 논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기 전력화 일정엔 차질이 없다. 군 대비 태세에도 문제가 없다. 차질이 어떻게 없죠? 당장 들여오는 시기가 늦어지는데 예산이 깎이는데 차질이 있는데 있다고 말을 못하는 게 본질인 거죠. 사실 국방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군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이 일어날 때 기재부도 버티다 결국 손 들었는데 국방부가 뭐 예산 우리 예산이라고 움켜쥐고 버틸 상황은 아니죠. 근데요. 3차 추가 경정 예산 곧 편성됩니다. 이번엔 7천억 원 국방 예산 삭감될 거래요. 2차, 3차 추경을 거치면서 총 2조 원 넘게 국방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나라 경제가 이렇게 위기인데 국방 예산은 절대 못 건든다? 이건 논리적으로 무리죠. 제가 말하는 건 군의 대응 태세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니 어쩔 수 없지만 군 전력 차질은 우려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군, 그 분위기를 걱정하는 거예요. 최첨단 스텔스 전폭기 F-35A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 3천억 원, 해상 작전 헬기 2천억 원, 이지스함 1천억 원 이미 예산 삭감됐습니다.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정찰 위성 사업비는 뭐 진작에 깎인 거고 그래도 군이 하는 말은 군 대비 태세 문제 없다. 이렇게 논평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문제 없을까요? 이번 총격 사건만 해도 대응 사격하려던 중화기가 먹통이었다며요. 군 대비 태세 문제 없다? 이게 무색합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이겁니다. 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북한의 눈치를 본다. 북한은 분위기에 눌린 우리 군의 간을 보기 위해서 뭐 이래저래 총격 도발 뭐 이런 걸 뭐 해보는 거다. 결과는 우리 군의 대응 모드는 스텔스 모드다. 조용한 모드다. 혹시 이런 건 아닐까? 뭐 이런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4월에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어올 때도 똑같았어요 분위기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동체에 대한민국 공군 이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나란히 결린 그 경납고 사진이었습니다. 이거요 우리 군이 공개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답니다. 해리스 대사가 그거 무시하고 그냥 트위터에 올려버리는 바람에 공개 아닌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글로벌 호크라는 게 첩보 위성급 고고도 무인 정찰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역의 군사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전략 무기죠. 사실 이 글로벌 호크는 지난해 말에 1호기가 이미 들어왔답니다. 이번에 사진에 공개된 그 한 대는
2호 내지는 3호라는 얘기죠. 글로벌 호크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20km 상공에서 지상 0.3m, 그러니까 30cm 물체를 식별을 한대요. 특수 고성능 카메라하고 레이더, 그다음에 적외선 탐지 장비 뭐 이런 게 다 동원이 되는 거죠. 한 번 뜨면 38시간에서 42시간을 작전 비행을 하고 작전 반경이 3000km니까 한반도를 넘나들면서 바깥에까지 다 감시가 가능한 거죠. 공군이 글로벌 호크 운영 정찰 비행 대대를 창설을 했는데 이게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확정이 됐고 예산 확보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돼 있었던 겁니다. 최신의 스텔스 전폭기 F-35A 이것도 이제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뭐 이유야 뭘 묻습니까? 북한 때문이죠. 북한을 감시할 첨단 무기 계획은 이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쭉 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요 국정 과제가 남북 협력이다 보니까 이 방향하고 결이 좀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국방 예산보다는 남북철도 연결 예산 2조 8천억 원 이런 데다가 지금 우선순위를 두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남북 화해 협력 좋죠. 새로운 남북 평화 시대 와야죠 당연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호응을 해와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를 할까? 미사일을 포기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민 손을 김정은이가 과연 잡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하고 정말 그렇게 이끌어내는 능력하고는 별개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남북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다 잊어서 그렇지 지금보다요 20년 전인 DJ 김대중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일이 첫 남북 정상회담 그 2000년대가 훨씬 높았어요. 그때는 합의문에 아예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이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죠.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98년도에 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2년 뒤인 2002년에 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는 핵실험 착착착착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DJ 역시 이거를 추진을 하고 그렇게 그 문을 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평화협상은 협상이고 안보는 안보라는 확고한 지침을 줬습니다. 쏠까요 말까요 기다리지 말고 도발하면 쏴라. 명백하게 지시를 했어요. 32분 걸린 대응 사격, 적의 초소를 향해서 조준 사격했다? 똑같이? 그건 저는 잘 믿기지 않습니다. 아마도 허공에 대고 30발 이렇게 쐈다에 저는 한 표입니다. 현재 군이 처한 입장이 그래요. 그건 장병들이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조준 사격을 해서 북한군 초소에 탄착군을 냈다면은 북한이 지금 어떻게 나올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군과 북한 군의 대응 방식이 이제 그렇다 이겁니다.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군은 정치나 외교를 하는 곳이 아니다 이겁니다. 군이 딱 버티고 있어야 남북 평화 협상에도 힘이 실리는 겁니다.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우발적 총격 같습니다. 열흘 만에 나온 군의 조사 결과를 이렇게 듣고 보면서 제 추론과 생각이 과하거나 틀렸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원일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